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경기에서 되게 기분 좋게 이기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홈에서 이라크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과연 이라크와의 경기에선 무엇이 중요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선수단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엄지성, 황희찬 이 두 선수가 부상으로 우리 대표팀에서 낙마하면서 이승우와 문선민이 대체 발탁되면서 스쿼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발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난 경기에 비해서 스쿼드 선발 라인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일단 골키퍼 조현우에 백포, 서령우, 조유민, 김민재, 이명재, 그리고 3선에는 박용우와 황인범, 그리고 2선에는 이강인, 이재성, 배준호, 원톱에는 주민규가 예상됩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자리가 이 왼쪽 윙어 자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대표팀의 1, 2, 3 옵션이었던 손흥민, 황희찬, 엄지성이 모두 빠지면서 지난 경기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배준호가 선발로 낙점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승우나 문선민의 선발 투입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뒤에서 빌드업 할 때 여러가지 형태가 나오긴 하지만 대표적인 빌드업 형태는 박용우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는 라볼피아나죠. 우리가 라볼피아나를 쓴다 해서 딱 라볼피아나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박용우가 내려갔을 때 좌우 풀백 서령우나 이명재가 올라가지고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인 배준호와 이강인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3-2-4-1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재성이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황인범과 함께 공을 받을 때도 있고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빌드업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경기에서 비교적으로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후반전에는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조유민이 이렇게 앞쪽으로 전진 드리블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박용우가 자연스럽게 내려와주면서 뒤에서 백스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장면들이 제가 좋았다고 보는 포인트입니다. 누구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거죠. 또 이런 장면에서는 황인범이 올라갈 때 이재성이 내려와주면서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채널을 늘려주고, 또 김민재는 왼쪽에 있는 이명재에게 벌려주는 이런 유기적인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자주 바뀌고 또 센터백이 공을 뿌릴 수 있는 루트가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의 빌드업은 더 원활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즉,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날수록 좋다는 것이고, 그래야 이라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조금 더 부담이 생길 겁니다. 일단 뒤에서 잘 풀리면 우리가 앞쪽까지 공을 무난하게 전개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주도하는 축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또 저렇게 가운데서 공을 받아주는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는 걸로 해서 꼭 측면 쪽으로만 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쪽으로 한번 나갈 타이밍도 생길 겁니다. 또 우리의 공격수 스타일에 따라 공격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주민규를 선발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주민규가 속도는 엄청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등지는 플레이에 매우 능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주민규가 이렇게 등을 지고 있을 때 센터백들이 끌려 나오면 그 상황 속에서 버텨주고, 시야가 열린 이재성이나 황인범에게 공을 뿌려주면 그때 이강인이나 배준호가 침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주민규가 수비수들을 어느 정도 자신에게 붙여놓고 있으니까 침투하는 선수들은 조금 더 수월한 공간 속에서 여유있게 플레이할 수 있죠. 또 지난 경기에서는 요르단이 워낙 압박을 세게 가져가는 타이밍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짧은 패스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주민규 쪽 보고 공을 투입해놓고 버텨주길 기대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굵은 축구가 좀 나왔던 거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요르단에 비해서는 이런 모습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라크전은 우리가 홈 경기라서 요르단만큼 압박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라크는 요르단과 대한민국 경기를 봤겠죠? 그때 요르단이 전반에 체력 엄청 열심히 써서 압박하고 나중에는 해롱해롱 되는 걸 충분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압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성굵은 축구를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가 차근차근 빌드업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지난 오만전에서 득점한 이후로 클럽팀과 국가대표 통틀어서 6경기째 득점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득점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등지고 버텨주고 그리고 다이렉트 패스 내주고 요런 부분들은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민규는 일단 선발 출전하고 이후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오영규가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영규가 전방에서 압박도 열심히 하고 또 기회 나면 상당히 저돌적으로 슈팅을 때리거든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스트라이커한테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용규는 그걸 갖고 있고, 그래서 전반엔 주민규가 체력적으로 상대 센터백들이랑 몸싸움 해주면서 체력 좀 빼주고 오용규가 투입되면서 제공권 싸움이라든지 직접 슈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득을 가져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저는 세트피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팀이라고 해서 매번 경기가 잘 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변수를 만들어주는 게 세트피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이강인이라는 좋은 키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우리나라하고 이라크 2015년 아시안컵 준결승 장면이에요. 그때 슈틸리케 감독 때 이정엽 선수가 프리킥에서 올라온 공을 바로 머리로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경기를 꽤나 쉽게 가져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억을 좀 살려서 우리가 세트피스에서도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트피스가 어느 정도 운이 따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김민재, 조유민 이런 센터백들도 충분히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의 킥력과 조유민, 김민재 이런 선수들의 공격 가담으로 인해서 이라크에게 변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라크는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할까요? 제가 지난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경기를 보니까 이라크 역시 좀 성글군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쪽에 등번호 18번 후세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키 큰 스트라이커를 이용해서 많은 공격들을 하는데요. 지금도 그냥 측면 쪽에 가서 후세인 머리 보고 크로스, 그리고 후세인이 공격을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라크의 결승골 장면인데요. 측면 쪽에서 후세인 머리 보고 그냥 길게 때려줍니다. 뭐 엄청 세밀한 축구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당탕탕하면서 후세인이 공을 지키고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축구 자체가 후세인 머리 보고 공을 넣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다르게 보면 우리가 후세인을 묶는다면 또 생각보다 쉽게 수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름이 익숙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후세인이 누구냐면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에서 득점하고 잔디 먹방 세레머니를 하다가 퇴장당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잔디 먹방 세레머니조차 할 수 없게 우리가 무실점으로 잘 막았으면 좋겠네요. 또 이라크가 최근 성적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아시안컵에서 탈락한 이후로 3월 22일에 펼쳐진 경기부터 가장 최근에 팔레스타인전까지 거의 7개월 동안 국가대표 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7경기 무패고요. 그만큼 이라크의 기세도 현재 나쁘지 않다. 정말로 월드컵 진출에 대한 꿈을 꿔볼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 다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승부는 꽤나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단이 현재 분위기도 좋은 상황이고 지난 경기에서 경기 내용도 좋았으므로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